상담 연구 방법론 출제 토픽 21번째 현상학적 연구 실전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물었죠. 옳지 않은 것. 후설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 거 맞죠?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그러려니까 일체의 선입견을 배제해야 되겠죠. 본질 이런 거 알아내기 위해서 출발점이 선입견을 배제하는 겁니다. 가로놓기죠. 그다음에 현상학적 환원 이걸 통해서 선험적 판단을 중지하고 미연에 판단하는 거, 미리 선입견 가지고 판단하는 거 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해라. 본질 구조에 집중해라. 자, 그다음에 다양한 자료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체험을 탐구하는 것이다. 맞는 거죠. 가로치기를 통해서 연구자의 주관적 신념이나 간주관 신념을 여기가 틀렸네요. 5번 틀렸습니다. 5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강화함으로써 요게 틀렸어요. 여러분 가로치기를 한다라는 건 일단 어떤 느낌이냐면 선입견이 있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입견 또는 이제 주관적 신념 뭐 이런 겁니다. 간주관적 신념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뭘 하는 거냐면 유예한다라는 건 배제, 뭐 보류. 그래서 본질을 도출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로치기예요. 주관적 신념이나 간주관적 신념을 강화한다.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의 선입견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고 가로치기를 통해서 주관적 신념을 배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질을 도출할 수 있다. 2번입니다. 연구자는 암 진단 경험에 대한 면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 현실감 상실, 일상의 붕괴, 감각의 마비 등 유사한 체험을 여기 주제별로 범주화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묶는 거죠. 그죠? 의미군, 무리군자 이렇게 어떤 의미별로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 범주화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 단계는 의미군 형성 단계죠. 뭐 아주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수평화 단계는 제일 먼저 하는 거죠. 이 수집된 자료 모든 진술들 있잖아요. 수집된 모든 진술 이런 거에 대해서 동등하게 가치를 부해 놓는 거죠. 방금 전에 본 이 의미군 형성은 주제별로 이렇게 범주화시키는 겁니다. 범주 이렇게 묶는 겁니다. 카테고리로. 이 상상적 변형에서 이제 본질 구조를 탐색하는 거죠. 크게 이제 이 3단계 이렇게 1단계 수평화에서 그다음에 상상적 변형 요렇게 넘어간다. 자, 3번입니다. 현상학적 접근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개인이 가지는 체험, 요게 공통적 의미, 요게 이제 본질이죠. 이걸 기술하고 연구자는 현상의 본질을 기술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정확한 표현이죠. 연구 참여자의 선발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의 마음속 의식에 나타나 있는 것, 즉 현상을 풍부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연구 참여자로 선발해야 되겠죠. 2번도 맞죠.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경험을 통해 획득한 간주관적 신념을 우린 객관적 사실로 변환한다. 이건 일단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질적 연구죠. 현상학적 연구는. 그러면 객관화시키는 건 뭐예요? 양적 연구잖아요. 이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에서 얼추 만나셨죠? 그러니까 객관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론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건 이론화한다라는 건 이론 구축인데 일종의 이건 우리가 질적 연구 방법은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근거 이론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이론을 구축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근거 이론이라고 합니다. 두 군데가 일단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가로치기를 하는 거죠. 이를 통해 판단을 중지할 수 있다. 선험적 판단을 중지한다. 이게 이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선입견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가로치기를 하면 그 의식, 마음의 상태가 판단 중지 상태가 되는 거죠. 연구자는 대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존의 관점, 가정, 선입견 이런 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배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4번입니다. 현상학적 연구 분석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수평화 단계죠. 수평화 단계에서는 모든 진술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여기다 또 하나 플러스로 또 알려드리면 이게 중복 혹은 무관한 진술이 있잖아요. 요런 거는 제외시키는 거. 요 두 가지가 이제 수평화 단계 1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진술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의미군 형성 단계잖아요. 이게 1단계, 2단계, 상상적 변형 단계가 3번. 3단계 이게 순서대로 딱 돼 있네요. 의미군 형성 단계에서는 이 모든 진술, 동등한 모든 진술을 묶는 겁니다. 이게 범주화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한 범주로 묶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인 상상적 변형 단계에서는 본질을 찾아내는 거죠. 본질적 요소를 찾아낸다. 그래서 굳이 한 단계 더 한다 그러면 본질적 통합 단계,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자, 그럼 1, 2, 3번은 다 맞는데요. 수평화는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진술만을 선택. 이거 틀렸네요. 1번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모든 진술을 동등하게 취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만 선택해서 나열한다. 그러면 동등하게 취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다. 지오르기는 이러한 단계적 절차를 통해 체험의 본질적 구조를 도출하는 것을 제안했다. 맞죠? 수평, 의미군 형성, 상상적 변형 단계를 통해서 본질적 구조를 도출하는 것을 제안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연구 유형은 뭐냐? 연구 참여자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현상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경험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선발해야 돼요. 현상, 자기 의식 속에 드러난 걸, 나타난 걸 표현할 능력이 있어야 돼. 벌써 현상학적 연구라는 느낌이 확 오시죠?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개별 면담, 이거 외에 관찰, 일지, 예술, 시, 음악,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다. 이 사람의 의식 상태에 나타난 게 표현되어진 거라면 어떤 자료든 다 활용할 수 있다. 선입견 없는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 기존 지식이나 가정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점검해야 된다. 편견 없이. 자, 자료 분석은 참여자가 경험한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그 과정에 대한 기술에서 시작한다. 뭐 요 마지막 건 우리가 정리 안 했지만 요 세 가지만 놓고 보면 현상학적 연구에서 다 정리한 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입니다. 6번입니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료 분석 시 연구자의 선입견 배제를 위한 판단 중지를 통해 개인적 경험을 기술한다. 맞죠? 판단 중지한다. 이거 다 현상학적 연구입니다. 선입견 배제를 위해서 가로놓기를 하면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요? 판단 중지 상태가 되죠. 연구의 초점은 특정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본질. 최종 보고서 역시 경험의 본질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 본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핵심이 어디냐? 경험의 본질이 뭐냐? 이걸 이해하는 거다. 정확하죠? 연구의 주요 목적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실체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론화, 이론 구축, 이론을 구축한다라는 거는 근거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3번이 아닙니다. 근거 이론 배우면 이것도 쉽게 맞을 수 있습니다. 철학, 심리학, 교육학 등을 주요 학문적 배경으로 삼아 발전해 온 방법론이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료 수집은 주로 개별 면접을 위주로 심층 면접 하지만 문서, 예술 작품, 시, 음악 다 된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다. 이거 당연하죠. 그리고 4번에 이제 배경을 얘기하면 현상학 연구의 출발은 철학이잖아요. 후설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지오르기 여러분 약간 보셨잖아요. 이 사람은 심리학이란 말이에요. 심리학. 그리고 이제 교육학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학문을 간다. 이거 맞아요. 여기에는 이제 근거 이론 같은 거는 사회학입니다. 사회학. 핵심이. 사회학의 사회 실전론, 사회 명목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호작용론.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문화 기술지 연구도 하나 공부하셨잖아요. 그거는 인류학이 가장 중요한 학문적 배경이고 하나 더 들어간다 그러면 사회학. 인류학하고 사회학이 학문적 배경이죠. 어쨌든 이 현상학적 연구의 학문적 배경의 특징은 철학, 심리학 여기에 들어간다.
7번입니다. 문화기술지 연구네요. 옳지 않은 것. 어떤 느낌이 있어야 돼요? 원시 부족 마을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해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참여해서 같이 낚시도 하고 밥도 먹고 그 사람들의 언어도 배우고 그러면서 기록을 한다. 자, 1번입니다. 연구 사항을 조작 통제하지 않고 현상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환경 그대로 포착. 이건 자연주의적 탐구잖아요. 맞죠? 연구자가 연구 대상 집단의 생활 현장에 오랜 시간 직접 참여합니다. 참여 관찰. 내부자 시각, 그들의 시각으로, 원주민의 시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정확하게 맞고요. 특정 현상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이 부여하는 의미 차이와 공유하는 문화적 체계를 파악하는 것을 핵심적 가치로 둔다.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상에 대해서 그 집단 구성원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문화 체계를 공유하고 있는가? 이런 걸 알아내고 싶은 거죠.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기보다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사례나 집단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활용된다. 정확하게 1, 2, 3, 4번은 다 맞습니다. 5번이 무조건 틀렸네요. 통계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현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수량적 자료 수집과 분석에 주목한다. 이건 바로 양적 연구죠. 양적 연구. 뭐 다른 말로 하면 실증주의 연구다. 실증주의적 연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기술지 연구는 어떤 연구예요? 질적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5번은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를 했죠. 자, 8번입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현상학적 개념에 대한 걸로 이제 바르게 묶인 거. 가, 연구자는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선입견, 고정관념, 학습된 감정 등을 보류해야 합니다. 연구자는 현상에 대한 선지식, 선경험, 배제해야 됩니다. 현상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성찰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예요? 가로치기죠. 가로에 넣기, 배제, 보류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상태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습관적으로 내려왔던 기존의 판단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상태가 됩니다. 이게 판단 중지죠. 뭐 답은 4번에 이미 나왔네요. 이를 통해서 연구자는 일상적 태도에서 벗어나 선험적이고 순수한 의식 상태, 마음의 상태에 도달해서 현상의 본질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현상학적 환원은 이루어지고 본질을 이제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